연일 계속되는 중국의 강습 훈련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천무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 해상에서의 군사 도발에 이어 강습 상륙함을 파견하며 주변국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강습 상륙함이란 헬기나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하고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상륙함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함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중국이 주변국에게 언제든 자신들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드론과 공격 로봇을 탑재할 수 있는 076형 강습 상륙함까지 가세하여 중국의 군사적 만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과 가장 격렬한 군사적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필리핀이 한국의 천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적의 함정과 상륙작전을 제압하는데 대한민국의 천무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천무의 필리핀 수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현대전장에서 가장 우수한 화력체계로 손꼽히는 다연장 로켓은 적의 상륙작전을 저지하는 데도 매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은 대규모 화력과 빠른 반응시간, 광범위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해안가로 상륙하는 적을 타격하기에 적합합니다. 한 번의 사격으로 축구장 3-4개의 면적을 파괴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의 공격 범위는 해안으로 진입하는 적의 병력과 지상 장비 이외에도 해안과 근접한 적의 함정과 헬기 등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고폭탄 이외에도 다양한 집속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적 성질에 따라 효율적인 공격 수단 선택도 가능한데요. 여기에 우수한 사거리를 활용하여 후방에서 교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점도 기존의 해안방어 체계가 따라올 수 없는 장점입니다. 과거에는 다수의 국가가 적의 함정과 상륙정을 제압하기 위해 해안포를 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거리 타격 수단과 미사일 등이 발전함에 따라 대부분의 군사강국들은 해안포 체계를 그다지 선호하고 있지 않으며, 대규모의 예산 지출이 어려운 일부 국가에서만 해안포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연장 로켓을 비롯한 장거리 화력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후방에서 안전한 화력 지원과 상륙작전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적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해안가에 화력 자산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다수의 섬나라들이 적성국의 상륙작전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연장 로켓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최근 대만에서도 미국의 하이마스와 에이테캠스를 구매하며 부대를 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은 과거부터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체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나라입니다. 필리핀은 2018년에 한국에게서 2대의 구룡을 공여받아 운영 시험에 착수하며 한국산 다연장 로켓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구룡이 1986년부터 실전 배치되어 상당히 노후화된 무기 체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낙후되었던 필리핀군의 입장에선 이마저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필리핀은 한국산 천무에 지속해서 관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지난 2024년 9월에는 필리핀에서 개최된 방산 전시회에 천무 등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의 천무를 탐내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무의 대함 타격 능력 때문입니다. 본래 다연장 로켓은 포병 전력의 한 축이기 때문에 지상에 위치한 적을 제압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며, 이로 인해 해상 표적을 원활하게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천무는 다른데요. 한국은 천무를 활용한 훈련에서 해상에 위치한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기염을 토하며 대한민국 포방부가 만들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훈련에서 사용된 로켓은 천무용으로 제작된 230mm급 유도 로켓이 아니라 구룡에서 사용하던 구식 무유도 로켓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신형 유도 로켓에 비해 명중률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구형 로켓으로도 이 정도의 성능을 발휘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성과인데요. 여기에 더해 천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KT즘도 이전부터 해상 표적에 대한 명중률이 높아
지상 공격 이외에도 해상 표적을 겨냥한 무기 체계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무의 위력은 하이마스와 비교하면 더욱 돋보입니다. 미국은 필리핀과의 연합훈련에서 하이마스를 활용하여 약 20km 거리에 위치한 해상 목표물에 대해 6발의 로켓을 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표적에는 단 한 발도 명중하지 못해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물론 하이마스는 어디까지나 지상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체계이며 미군 측이 밝힌 해당 훈련의 목표는 미국과 필리핀이 적의 군함을 탐지했을 때 표적 정보를 각종 무기체계에 전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해상 표적을 명중하지 못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훈련에서 설정한 표적이 중국의 군함이었다는 점, 필리핀의 안보 환경이 중국의 군사적 도발과 상륙을 막아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상에서 접근하는 표적에 대한 공격 능력이 전무한 하이마스의 성능은 필리핀군 입장에서도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필리핀이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내륙 국가이자 지상전 위주의 작전 교리가 발전한 나라였다면 하이마스는 최적의 무기 체계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해안으로 접근하는 중국군을 제압해야 할 필리핀에겐 무엇보다 천무가 더욱 적합한 상황인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의 천무가 아예 해상 함정을 괴멸하기 위한 대함 탄도탄까지 장착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천무와 함께 수출용으로 제작하는 로켓에는 사거리 160km 수준의 CTMMR이 있으며 CTMMR은 한 대의 천무에 8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CTMMR은 우수한 사거리와 강력한 파괴력, 하이마스보다 더 많은 장탄수 등으로 인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로켓이지만 GPS와 INS로만 유도가 가능하여 이동 표적을 타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한 후 종말 단계에서 적 함정을 추적할 수 있는 대함 탄도탄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정지된 해상 표적 이외에도 빠르게 기동하는 함정까지 원활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천무에 장착될 대함 탄도탄은 필리핀에게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상륙 작전을 위해 해상에서 기동하는 적의 함정에 대해서는 정밀한 해상 공격이 가능한 대함 탄도탄을 활용하여 1차 공세를 퍼부은 다음 해안 상륙 과정에선 대함 탄도탄과 집속탄을 혼합하여 사격하는 방식으로 해안에 위치한 상륙정과 병력, 군수 장비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령 해안 방어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내륙 지역에 위치한 천무는 곧바로 본토 방어 작전으로 전환하여 아군 보병과 지상군에 대한 화력 지원 임무로 돌입할 수 있어 각 방어 단계마다 유연한 임무 전환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해상 표적에 대한 공격 능력이 전무한 미국의 하이마스라면 적이 해안가에 상륙한 다음에서야 본격적인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필리핀의 방어 작전에 심각한 구멍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군사력과 국가 체급이 약한 필리핀의 입장에선 소수의 무기 체계로도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두터운 방어망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이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해상, 해안, 내륙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천무가 특정 요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하이마스보다 다층적 방어망을 형성하기에 유리하며 필리핀의 작전 환경에 더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국방 예산을 고려하면 하이마스보다는 천무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필리핀이 하이마스와 천무를 혼합하여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그다지 효율적인 방안은 아닌데요. 유럽 등 국방 예산이 넉넉한 나라에서는 여러 무기를 혼재하여 도입하더라도 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국방 예산이 빈약한 필리핀에겐 두 가지 무기 체계를 원활하게 운용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의 무기 체계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며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마스에 발사되는 천무 대비 약 1.6배 이상 비싼 가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로켓은 약 4배 이상 비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굳이 해안가로 들어오는 적을 타격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하이마스에 이처럼 비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특히 소모품 성향이 강해 다량의 비축물자를 보유해야 할 로켓 가격이 4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따라서 필리핀은 한국의 천무를 도입하는 것이 한층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천무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동남아시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천무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동남아시아의 다연장 로켓 시장은 매우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공략한다면 중동과 유럽에 이어 새로운 지역으로 한국산 천무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에 천무를 수출한다는 것은 아나무인으로 설치는 중국군을 견제함과 동시에 방위산업의 경제적 이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요. 한국과 필리핀의 방산협력이 호위함을 넘어 다연장 로켓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16일 천무세 경쟁자 영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국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천무. 그러나 아직 유럽 시장에서의 성과는 배가 고픕니다. 중동 지역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천무가 유럽에 수출된 국가는 폴란드뿐인데요. 물론 폴란드가 도입한 천무 물량은 1, 2차를 모두 합쳐 290문으로 유럽의 주요 군사 강국들이 보유한 다연장 로켓 수량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독일이 보유한 다연장 로켓은 도입 예정 물량까지 모두 합쳐 약 40문 수준이며, 프랑스는 고작 13문의 LRU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290문의 천무가 폴란드로 수출되었다는 것은 매우 대단한 성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포병 계열의 무기체계인 K9 자주포가 다수의 유럽 국가를 포함하여 라이선스 생산까지 9개국 이상에 수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천무의 수출 실적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각종 군사 분쟁은 다연장 로켓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연장 로켓은 사거리가 길고 정밀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의 보급로와 주요 군사시설 등 고가치 표적을 제압하는 데 있어 자주포, 견인포보다 효율적인데요. 이러한 다연장 로켓의 우수성은 국제방산 시장의 흐름만 살펴보더라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군에 지원된 하이마스는 전 세계의 다연장 로켓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사실상 자유진영의 표준 다연장 로켓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밀려드는 하이마스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해 한바구음을 짓고 있으며, 한국의 천무가 지금보다 더 많은 수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이마스의 위상을 반드시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 방산 시장에서 천무를 위협하는 또 다른 다연장 로켓이 등장하였으며, 바로 이스라엘이 개발한 펄스 다연장 로켓이 다수의 수출 실적을 올리며 나토와 유럽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펄스는 벌써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세르비아 등 유럽의 5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펄스의 수출 물량을 모두 합치면 45문 정도에 불과하여 천무의 폴란드 수출량에 비하면 고작 1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펄스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독일에서 차기 다연장 로켓으로 선택받았다는 점입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5문의 M270 MLRS를 메우기 위해 5문의 새로운 다연장 로켓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다연장 로켓 중 하나가 록히드 마틴과 라인메탈이 합작한 쥐마스였습니다. 쥐마스는 라인메탈이 생산하는 군용 차량에 하이마스를 기반으로 제작한 다연장 로켓을 장착한 방식인데, 하이마스와 달리 2개의 로켓 포드를 장착할 수 있어 화력이 대폭 강화된 무기체계입니다. 게다가 라인메탈이 독일의 주요 방산업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의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 기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독일은 자국 업체의 무기체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펄스를 선택하였고, 이는 향후 다른 국가로의 수출 확장에서 펄스에 매우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방산업체가 만든 경쟁품을 이겼다는 것은 홍보 효과 측면에서 가산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한국은 천무를 활용하여 하이마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옴과 동시에 펄스의 시장 확대를 막아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펄스의 성능과 유럽 시장에서의 인기 요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펄스는 2개의 로켓 포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착할 수 있는 유도 로켓의 종류가 한국, 미국보다 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로켓 성능을 살펴보면 한국의 천무보다 뛰어난 점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펄스에 장착되는 로켓 중 가장 작은 구경은 122mm 그라드 로켓으로 사거리는 35km, 각 포드당 18발씩 36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천무가 구룡에서 사용하던 로켓 중 131mm의 K-33 로켓을 최대 40발 장착하여 30여 킬로미터를 사격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로켓의 구경과 발사탄수, 사거리 모두 펄스의 성능이 다소 뒤떨어지는 편입니다. 뒤이어 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로켓을 살펴보면 160mm 구경의 LAR-160과 어큐라 로켓이 있는데 LAR-160은 최대 사거리 45km, 발사탄수는 26발이며 어큐라는 최대 사거리 40km, 발사탄수는 20발입니다. 반면 한국의 천무는 최대 사거리 45km에 230mm KM-26A2를 12발, 최대 사거리 80km에 239mm 유도 로켓 12발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로켓 별로 구경, 사거리, 발사탄수 등을 살펴보면 1.5배가량 더 큰 구경을 사용하는 한국이 한 번에 장착되는 로켓의 수량은 저글지언정 사거리가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각 로켓의 파괴력은 당연히 로켓 구경이 더 큰 한국의 천무가 이스라엘의 펄스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천무가 다연장 로켓이 전술적으로 갖춰야 할 파괴력과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어 더 뛰어난 무기체계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의 펄스는 최대 사거리 150km에 306mm, 엑스트라 로켓과 사거리 300km에 370mm, 프레데터, 호크 로켓 등을 장착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KT즘2를 장착할 수 있는 천무보다는 한참 빈약한 화력 체계에 불과합니다. 천무가 사용하는 KT즘2는 600mm 대구경 탄도미사일로서 300mm 대구경의 이스라엘제 로켓들과는 격이 다른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거리는 300km로 동급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10m 이내로 형성되는 공산오차는 천무가 적의 지휘소와 비행장, 방공망 등 고가치 표적을 정밀 타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다연장 로켓이 다른 포병 자산보다 전술적으로 우월한 점은 훨씬 더 긴 사거리와 다량의 로켓을 활용한 화력 집중, 정밀한 유도 사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술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펄스는 천무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째서 천무보다 떨어지는 성능의 펄스를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까요? 결국 유럽이 펄스를 구매하는 건 임시 땜빵의 성격이 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유럽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다연장 로켓은 하이마스입니다. 실전에서 우수한 성능이 검증된 만큼 당연한 현상이며 여기에 폴란드를 거점으로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이 루마니아 등 다른 동유럽 국가에 천무 수출을 타진하며 하이마스를 위협하는 것이 현재 유럽의 다연장 로켓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량의 다연장 로켓이 필요한 일부 국가에서 펄스를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하이마스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어차피 극소량의 물량을 도입하면 그만이니 저렴하게 이스라엘제 무기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펄스가 한 번에 가장 많은 물량이 수출된 사례는 20문을 도입한 네덜란드이며 나머지는 모두 10문 내외의 물량이 수출되는 경우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수출 물량은 유럽 국가들이 펄스를 주력 다연장 로켓보다는 자국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수준의 물량만 도입하는 땜빵용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 한국의 천무는 수출 규모가 펄스 따위는 꿈꾸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정확한 도입 수량은 공개되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만 도합 2조 원에 육박하는 물량의 천무가 수출되었으며 폴란드는 7조 원 이상의 예산으로 290문이나 도입하였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된 천무의 규모를 가지고 추측할 때 중동에 판매된 천무는 산술적으로 약 80문 규모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지금껏 유럽에 판매된 펄스의 모든 물량보다 약 1.7배 많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펄스가 유럽 시장을 공략하더라도 천무의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매우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한국의 천무는 지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전까지 수출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던 노르웨이의 천무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란 업계 전문가들의 예측도 나오는 만큼 천무의 위상은 유럽 내에서 끊임없이 높아질 것인데요. K9에 이어 천무마저 전 세계를 장악하는 대한민국 포방부의 저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